25살 이후로는 세가라는 이런 병변이 있어도 더 이상 안 커져요. 안 커지는 게 아니라 못 커지는 거겠죠. 근데 여자들은 결절성 경화증이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영아연축은 아주 흥분도가 높기 때문에 독한 약들을 많이 씁니다. 독한 약을 잘 써야죠. 그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고요. 바이가바트린이라는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하고, 휴톤 식이요법이라 그래서 그런 치료도 하게 되고,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과호종이 생기는 장기가 나이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시기도 다 달라요. 태어나서 한 10살까지는 소아신경과에서 다뤄야 될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살쯤 되면 콩팥, 한 5살 때부터 벌써 얼굴에 꼭 여드름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호종이 얼굴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살쯤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이 급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EGA, 세가라는 종양이 갑자기 확 커지면 뇌 안에서 뇌압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콩팥에 혈관종, 과호종의 일종 중에서도 혈관이 갑자기 팍 터지면 또 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검사를 합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갑자기 확 커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짐을 좀 보여요. MRI나 초음파 뭐 이런 데서. 세가가 전체 환자의 한 10%에서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기준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그걸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종 커지는 거, 그것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행히 약물이 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줄었어요. 이 질환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돼도 추적 관찰이 계속 필요한가요? 이 추적 관절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 병의 특징이 자꾸 뭐가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덜 생기거나 이제 더 이상 안 생깁니다. 세가라는 뇌 종양도 25살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한 2, 3년마다 MRI를 찍어서 관찰을 합니다. 25살 이후로는 세가라는 이런 병변이 있어도 더 이상 안 커져요. 안 커지는 게 아니라 못 커지는 거겠죠. 남자들은 보통 25살이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25살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콩팥에 있던 그 병변이 이동을 해서 폐에 이런저런 자꾸 병변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폐경까지, 그때까지는 폐의 어떤 병변이나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의 경우 폐료 이동해서 관찰하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25세 이상이 되면 증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예, 안정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건가요? 그렇죠. 뇌전증이 같이 나타나더라도 예후가 좋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아연축이 발생하거나 뭐 국소뇌전증이나 뭐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하면, 물론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힘든 환자들도 있죠. 네. 그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쪽 예후가 좋은 친구들과 그거는 이제 뭐 TSC 1번 유전자가 있고 이제 2번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1번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환자들은 주로 증상이 좀 경합니다. 그다음 2번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환자들이 증상이 좀 중하고요. 또 반드시 또 그런 게 아닌 게, TSC 1번 유전자가 결함이 있더라도 그 결함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증상은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 통해서 사전에 환자의 예후를 좀 예측하시는 예, 예측할 수 있죠.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꼭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면 또 2세를 낳아야 되니까, 그럴 때 미리 골라서 낳을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 있어요. 그런 관리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리 시험관에서 이렇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희귀질환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정한 희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다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이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든지 뭔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뇌종양, 세가 같은 경우는 급격한 두통이 옵니다. 두통과 구토, 뇌압이 올라가는 사인이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제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의 혈관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혈뇨를 봅니다. 빨간 피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코카콜라 색깔의 진한 그런 이제 적색의 소변을 보게 되면 빨리 검사를 해야죠. 또 하나는 뇌전증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한 30분 이상씩 계속 발작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뇌가 비가역적으로 이제 상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뇌전증은 그냥 다음 외래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지만, 당장 한 30분 이상 이렇게 경련을 하게 되면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요. 30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5분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벌써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119 부르고 뭐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 다 따지면 3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절성 경화증에 딱 국한된 건 아니지만, 뇌전증이 아주 약물이나 이런 치료에 조절이 안 될 때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고 있어요. 케톤이 형성이 되면 그게 어느 항경련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항경련 효과 더하기 인지를 위해서도 좀 좋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케톤 식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 그런 식단이에요. 그리고 지방을 대부분 섭취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균형적인 식사의 반대죠. 부작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식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추천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정신지체가 있다든가 자폐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 운동량도 줄게 되고 야외 활동도 이제 줄게 되고 그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보통 사람들 일상대로 할 거 하고 하지 말 거 삼가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결절성 경화증은 다른 희귀 질환에 비해서는 다행히 여러 가지 원인이나 증상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받으시면 생각보다는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